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증시 하락하기 시작했었고요. 거의 작년 말 정도부터 지금 꽤나 반등을 이제 한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재작년 거의 말 정도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작년 말부터 반등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아주 살짝의 반등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낮은 가능성으로 일단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 번의 반등이 있든 아니면 그냥 바로든 꽤나 기나긴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수급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여러 가지 지표들로, 기술적 지표나 조금씩 다 한 번씩,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서 진행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코스피 한 0.7%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중 수급 살펴보면은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개인이 한 3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6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이제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약 한 1조 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개인이 한 3,7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 외국인이 한 1조 3천억 정도 대규모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1,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한 400억 정도 매수, 외국인 한 1,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수 같은 경우에 살펴보시면은,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은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 개인이 한 1조 4천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매도 중입니다. 9천억 정도. 선물도 대규모로 최근 매도를 하면서 매도폭으로 돌려놨고요. 연초 위로는 외국인이 매수를 했었지만 지금은 조금 이제 매도로 돌아선 모습, 선물도 그렇고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이 차트가 좀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확실히 일단 개인이 매수하고 있었던 수급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좀 6월 3번 만기 이후로부터는 좀 증가가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은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과거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 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똑같죠. 개인 매수하고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장, 수급 좋아 보이지 않고요. 특히 여기는 긴 시계열로 봤을 때 개인만 매수하고 있어서 더 좋아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도 신용잔고 좀 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봤을 때, 코스닥 대비해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신용잔고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 계속해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총액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S&P는 조금씩은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은 전주 대비해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꼭 높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재 상황이 이 정도다, 요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단 밸류에이션 쪽 살펴보면은, 일단 지수 같은 경우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일드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이건 나눈 건 페드 모델이라 하는데, 두 모델 다 높으면 저평가, 낮으면 고평가입니다. 요 정도 레벨이면 고평가에서 점점 이제 저평가로 가고는 있지만, 증시가 저는 계속 빠지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땐 조금 더 고평가인 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여전히 고평가 구간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고평가 이제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S&P 같이 되어 있는 걸 봤을 때도 특히나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꽤나 고평가 영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S&P PBR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컨버블 수준처럼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저는 있어 보인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일단 뭐 실질금리 먼저 보면은 이제 BEI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단기 구간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실질금리는 계속 높아지면서 조금 금융 그 시장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그 좀 돈에 구어지는 그런 정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실질금리 딱 사실 그런 지표는 아니긴 한데 그냥 뭐 이해하시기 쉽게 뭐 그렇게 사실 생각을 하셔도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하고 보고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들 좀 보도록 하죠. 지수 쪽 이제 제 왜가 왜 안 좋아지는지, 뭐 일단 기술적 진표 상으로는 뭐 안 좋아지는 이유 좀 간단하기는 한데,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좀 편집을 한 거를 원래 쓰려고 했는데 그냥 원본이 켜져서 조금 컴퓨터가 늦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뭐 보도록 하죠. 이게 뭐 덕분에 이제 원래는 제가 1만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데이터 무게 때문에 뭐 다 뜨네요. 이제 120분 본까지 뭐 그래서 오늘 좀 파일을 안 킨 것도 있어가지고 뭐 잘 뜨는 것 같고요. 결과론적으로 일단 뭐 간단하게 S&P 기준으로만 보면은 먼저 일단 이 연두 색깔이 땡땡땡을 크로스하면서 밑으로 하회하면서 빨간색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숏 포지션은 여기서부터 이제 구축이 가능했던 거고요. 200일 이동평균선도 이제 땡땡땡과 빨간색이 거의 내려오는 상황, 여기까지 뚫리면 이제 확실하게 숏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건 일단 좀 매크로 보고 먼저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일단 뭐 증시를 하락을 보는데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일단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가 항상 위기 때 나타나게 되는데, 통화정책은 이제 금리 인상과 이제 QE라는 게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결국 위기에서 구하는 거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을 텐데요. 여기는 이제 금리를 컨트롤하는 거와 결국 QE, 돈을 풀고 축소하는 QE, QT가 있을 텐데, 금리는 뭐 꽤나 높여놔서 금리에 대한 룸은 있습니다. 금리는 내릴 수 있고요.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통화량이 너무 많고 재정정책도 이제 뭐 부채 한도 협상이 되긴 했지만 한도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쓸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두 개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금리만 가지고 컨트롤 해야 되는 뭐 2008년 이후에 초의 위기 상황이 전 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뭐 꽤나 증시도 저는 많이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개별적인 종목 설명을 생략하고 좀 매크로적인 측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뭐 결국 항상 이 얘기는 수요와 공급으로 가죠. 결국 매번 뭐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뭐 수요와 공급부터 보면은 결국 뭐 OECD 소매 판매가 수요고요. 이 산업 생산이 수요고 이게 공급입니다. 뭐 투자가 말 그대로 이제 캐펙스 투자고요. 뭐 당연히 수요가 높을 때 인플레이션 났었던 7, 80년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고 2000년, 2008년도 공급이 더 많으니까 위기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훨씬 더 강한 상황인 거죠. 이 코로나 이후로 뭐 라이프 사이클의 변화도 있고 그만큼 공급량이 늘지 못했던 상황도 있고, 근데 일단 수요가 계속 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수요가 강한 게 뭐 결국 통화량이 많아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의 위기는 이때의 위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케이스가 다르죠. 이번엔 수요가 높은데 위기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저는 쉽게 잡히지는 못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실제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보더라도 코어 PC랑 그냥 PC를 보더라도 제가 생산자 물가는 제외하고 보면은 이 코어 PC 보시면 이게 물가가 뭐 거의 빠졌나요? 거의 뭐 지금 빠지지 않은 상황이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코어 PC가 오히려 최고가를 기록하는데 물가는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높여놨는데 이 조정 기준금리가 제가 높아서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실제로 보시면은 뭐 최근 거를 보죠. 이게 금리는 4.25%까지 미국이 올려놨죠.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낮다고 할 수 없는 금리인데 왜 물가가 쉽게 잡히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실제로 미국의 기준금리는 2%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국의 기준금리 5.25가 아니라 2%냐면은 통화 이제 양적 완화 효과를 감안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2%라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초과 유동성에 대해서 1조 달러당 약 1%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약 한 3.25조 달러가 잉여 유동성이 이미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는 2%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쉽게 잡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통화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통화량 데이터로 한번 살펴보면은 통화량 데이터로 보시면은 이 통화량 데이터가 상당히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걸로 보면은 그냥 연준 총 자산 대비 GDP가 이제 원래 20%를 초과하면은 그러니까 20%가 그냥 적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이 넘었을 때 과거 QT를 한번 했었고요. 2015년도에 쭉 해서 뭐 한 17%까지 감소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QT를 해야 돼서 QT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뭐 거의 한 33% 정도 여전히 높다는 거죠. 아직 갈 길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잉여 통화량 자체가 너무 많다는 거고요. 결국 이거가 줄이길 될 때까지 계속 시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근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지준은 또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지준 말고 RRP가 높아져 있는 상황. 뭐 요건 이제 조금 있다. 지금 그냥 부채 구조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뭐 지준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지준 플러스 RRP 결국 RRP가 조금 많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또 부채 한도 협상하고 또 약간 좀 이야기가 좀 같은 흐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재무부 일반 계정이 증가가 될 거거든요. 일단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이제 총 부채입니다. 연준의 총 자산이 있으면 반대 계정에 부채랑 자본이 있을 텐데 거기서 부채에서의 가장 큰 항목 4가지를 가져온 거고요. 통통하는 말 그대로 이제 프린트된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급준비금은 이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뭐 캐시는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냥 뭐 은행이 가지고 있는 연준에 예치한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은 이제 미국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면 이 TGA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그 다음 리버스 레포 연준이 이제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한 금액이고요. 근데 일단 부채 한도 협상이 되면서 지금 이 TGA가 점점 증가하게 될 거고, 실제로 과연 6천억 달러 정도 이만큼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뭔가는 감소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RRP랑 이 리저브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국채가 발행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유동성이 감소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국채로 돈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일단 6천억 달러 정도 유동성 감소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있을 거고요. 근데 일단 국채로 해서 연준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캐시로. 근데 그 돈이 결국 재정정책을 통해 풀릴 거잖아요, 실물 경제로. 그러면 또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은 또 발생하게 될 겁니다. 금융시장에 머물던 돈을 실물 시장에 뿌려버리니까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겁니다. 그럼 그때 이 TGA는 또 감소가 될 거고, 그때 이제 다시 리저브나 이 RRP, 근데 뭐 거의 그때는 이제 리저브가 증가되겠죠. 리저브가 또 증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또 차이가 있다면, 지금은 이제 과거 QE랑 다르게 RRP RRP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저 RRP 금액도 상당히 일단 감소가 될 텐데요. 이제 왜 근데 감소가 되냐를 좀 알아보면은 왜 일단 감소가 될까도 또 중요한데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뭐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닌데 뭐 생각을 해보면은 이 SOFR 금리가 뭐 RRP 금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국채 금리랑 이 아까 그 RRP 금리 있잖아요. RRP 금리 중에서 뭐가 더 메리트가 있냐 이겁니다. 이 단기랑은 좀 비슷하지만 결국 장기까지 합쳐서요. 뭐 2년 이런 식으로. 근데 뭐 2년 국채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 좀만 전이었어도 얘는 뭐 이랬었고 얘는 5%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다 일로 갔었어요, RRP로. 근데 점점 지금
비슷해지고 있고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국채 금리가 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리저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높으면 리저브 아까 지급준비금이 증가되는 거고요. 얘가 더 높으면 RRP 금액이 증가되는 건데 얘가 이제 국채 발행하면서 점점 금리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RRP도 좀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은 RRP가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은 뭐가 발생하냐면은 QT가 더 빨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RRP가 많았기 때문에 이 지준이 생각보다 많지 못해서 지준 돈이 RRP로 많이 흘러가서 이 QT를 생각보다 좀 느리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물가가 안 잡히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QT를 빨리 이제 할 수 있는 상황. 그럼 이제 금융시장엔 더 스트레스가 오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 때문에 일단 좀 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대율 보셔도 좀 예대율이 살짝 꺾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대출 증가율도 좀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 근데 물론 이제 대출이 돼야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일단 지금 좀 대출은 완화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출 강화 은행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베이 지표인데 그냥 간단하게 높으면 대출 강화해서 대출 안 해주는 거고 낮으면 이제 완화돼서 대출을 잘 해주는 건데 높을 때 이게 특히 40이 넘어가면 항상 위기가 왔었거든요. 넘어갈 때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도 넘었었고요. 지금도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이제 금융시장에서 돈이 좀 잘 안 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시카고 연준 이제 국가 금융 여건 레버리지 하위 지수를 보더라도 이거는 똑같이 이제 1배가 넘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지금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좀 조심을 계속해서 저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은가. 뭐 밸류에이션 아까 수급 상황도 좋지 않았죠? 맨 처음에 수급 봤었죠? 수급 좋지 않고요. 지금 계속해서 수급 좋지 않고 뭐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뭐 실질 금리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 기술적 분석은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상황도 좋지 않아 보인다. 이제 대출도 강화되고 통화량은 여전히 많은데 결국은 통화량을 줄여야 되고 근데 그 줄이면서 계속 금융시장 여건은 타이트해질 거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돈을 다시 풀기에는 물가는 또 너무 높은 상황. 돈은 풀 수 없고 위기가 오더라도 유일한 건 이제 금리 하나인데 금리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통화량 대비해서 증시를 보더라도 지금 상당히 고평가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윌셔를 봐도 그렇고요. GDP 대비를 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지 않아 보이는 모양새고요.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부동산으로 간단하게 보더라도 미국 실질 주택 가격인데요.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주택 가격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 고점 대비했을 때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보고요. 그때 이제 크라이시스가 생길 거고 실제로 지금은 주택보다는 CMBS 특히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뭐 은행이나 뭐 상업용 부동산이 일단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이 점점 현실화될 때 증시도 같이 무너지리라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 좀 아파트는 생각보다 과거 대비해서는 점점 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무너져도 우리나라만 괜찮을까? 뭐 그것도 일단 좀 물음표긴 합니다. PIR 이제 미국이든 영국이든 이것도 주택 가격을 소득으로 나눈 건데요. 상당히 높은 순간 이제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PIR도 조금씩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 관련 지표 좀 오랜만에 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표들은 그냥 보여만 드리고 여기는 뒤에 쪽은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들 보면은 뭐 결국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이거는 이 볼린저 밴드 그 하단과의 거리인데요. 그 하단과의 거리 이게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두색과 연두색과 이 하늘색이 멀어져 있을 때가 결국 숏을 쳐야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또 멀어져 있죠. 둘 다 똑같이 멀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가 저거 더 많이 쓰기는 하는 건데 요건 볼린저 상단하고의 거리인데 결국 이 땡땡땡
밑으로 하회하면 이 하늘색이 숏을 쳐야 되고, 위로 가면 이제 롱을 쳐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기준이랑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묶어서 제가 한 게 이 기준이고요. 뭐 쉽게 말해서 그냥 그러니까 높아지면은 롱이고 낮아지면은 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그래서 롱, 숏, 롱, 숏, 롱, 숏, 롱, 숏, 롱, 숏, 롱, 숏인 상황이고, 지금은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이제 코스피 200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점점 이제 숏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20분봉 상으로 보더라도 120분봉이 근데 숏을 청산하는 구간들은 뭐 한 요 정도까지 연두 색깔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아직 뭐 청산을 할 만한 그런 구간까지는 아닌데 좀 하방에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기준선 이탈 정도도 뭐 꽤나 높은 상황까지 갔다가 이제 밑으로 이탈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격도도 상당히 역대급으로 높아졌다가 결국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빅스는 뭐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 역축이거든요. 조심하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 ATR도 조금씩 이제 높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내려가고 있는 상황, 차트상으로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하일드를 봐서도 그렇고요. 뭐 S&P도 똑같기 때문에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빨간색을 밑으로 하회하면 이제 완전 스타트가 주봉상으로 되지 않을까. 뭐 RSI도 70 넘어가 있고 뭐 상당히 저는 과열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3주봉, 9주봉 뭐 참고 삼아만 보여드리고요. 뭐 코스닥도 120 그냥 참고 삼아, 코스피, 코스닥도 120 참고 삼아만 보여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미 다 빨간색 하회하고 다 땡땡땡 땡땡땡 빨간색 다 하회하고 있죠. 국내가 조금 더 빠른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도 여기는 200일 땡땡땡 뚫렸고 50일만 조금 땡땡땡이 살짝 남아있는 상황. 뭐 코스피 200의 주봉 같은 경우도 빨간색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넘었다가 하회하고 있는 모양새. 뭐 나머지는 그냥 이게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조금 이게 용량이 커가지고 좀 걸리는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 지표 저 2가 켜져야 되는데 잠시만요. 잘 안 눌려지네요. 잠시만요. 네, 지금 켜졌는데 뭐 결국 일단 보면은 뭐 국고나 국고 3년, 10년, 뭐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냥 중립적인 상황, 크게 점수 스코어가 다르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금, WTI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특히 이제 금만 조금 숏 포지션에 가깝고, 이제 애플과 마소도 아직까지는 중립적인데 이 볼린저 같은 경우에는 슬슬 이제 꺾이고 있는 거 일단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도 이 땡땡땡을 넘어갔다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가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저는 좀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보여지고요. 우리나라 국채 10년도 똑같이 땡땡땡과 빨간색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밑으로 좀 금리는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이제 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제 미국채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밑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거인데, 여기는 근데 사실 뭐 좀 애매하긴 한데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뭐 좀 내려갈 수 있다 라고는 사실 뭐 보여지긴 하고요. 뭐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여기 빨간색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좀 추세상으로는 이제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이제 볼린저도 하단까지 거의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요건 추세가 트렌디하진 않고요. 그냥 좀 아직 결정된 것 같진 않고, 요 지표로만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거의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죠. 뭐 기준선 이탈도 아직은 되지 않았지만 200의 이격도 그렇고 뭐 거의 다 와 보인다. ATR도 그렇고 뭐 RSI도 그렇고 뭐 그렇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미 빨간색하고 땡땡땡 다 하회하고 있죠. 이제 여기 200일만 빨간색이 남아 있는데 뭐 결국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이 연두 색깔, 빨간 색깔, 파란색, 하늘 색깔 괴리도 과거보다도 더 크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준선도 이탈했고 200일도 이탈했고 그 다음에 이제 ATR도 이탈한 상황,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이탈도가 빠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로 보면은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뭐 결국 크게 내려왔던 이게 큰 A였을 거라고 보고요. 엘리어트 파동상. 근데 이제 사실 국내는 조금 더 애매하긴 합니다. 네, 확실히. 그 다음에 여기 A, B, 그 다음에 1, 2, 3, 4, 5가 돼서 그냥 조정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 파동 반등이 큰 비파인 거죠. 비파가 이제 A, B, C인데 이제 A, B, 그 다음에 C가 5파로 구성되니까 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선하고 전환선을 확실히 뚫어버리면서 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참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이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결국 기준선 크게 하회했고 여기 이제 52동평균선에 좀 지지를 해주냐 마냐가 걸린 것 같고 뭐 여전히 추세는 점점 이제 꺾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여지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저번에도 이제 그냥 장기 추세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간단하게 보면은 뭐 결국 아주 1930년부터 아주 기나긴 파동이 2000년도에서 저는 끝났다고 보고요. 뭐 결국 여기까지 5파 끝나고, 5파가 아니라 한 파동 끝나고, 그 다음 A, B, C, 그 5파는 맞죠? 5파 끝나고, 그 다음 여기까지 1파, 알려서 파동사 2, 그 다음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4, 3회 5 해서 3, 그 다음 4 트라이앵글, 5 해서 조정이 그러니까 상승이 끝났고, 큰 일로, 그 다음 A, B, C, A, 그러니까 1, 2, 3, 4, 5, A, 그 다음 B, 그 다음에 이제 C로 저는 좀 하락이 한번 크게 더 남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C의 하락이 저는 조금 남았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그냥 내려왔던 A, B 파동 같은 경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1, 2, 3, 4, 5로 큰 A였다고 보고요. 여기가 B여서 A, B, 그 다음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C가 돼서 근데 여기는 또 절제 보시면 위비배가 돼서 이게 A, B, C고 B고 그 다음에 1, 2, 3, 4, 5 딱 한 번 정도는 혹시나 있을 수도 있겠다 인데 뭐 있든 말든 결국은 저는 뭐 결국은 하락이다 라고는 일단 생각은 들고요. 뭐 여기도 일단 뭐 지금 거의 전환선 근처까지 한 번 반등은 기술적으로 보였는데 뭐 결국 여기 전환선 넘지는 못하고 하락하지 않을까 뭐 일단 그렇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요 부분에 대한 되돌림 정도 파동이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나스닥도 뭐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우도 결국 그냥 비파동 정도지 않을까 A, B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뭐 비트코인은 뭐 설명 생략하도록 하고 뭐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비스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결국은 조정 보일 거라고 보여지는 모양새고요. 다만 여기는 아직 기준선 위에는 있습니다. 뭐 미국 쪽은 특히나 위에 있죠. 니케이 같은 경우도 반발 정도는 있는데 뭐 결국 기준선 깨지면 정말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결국 미국이 이제 SBB 사태 때문에 돈을 다시 한번 풀었죠. 이제 그게 또 증시를 다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었는데 보시면 이제 연준 총자산 같은 경우가 SBB 사태 때 다시 총자산을 또 늘려버렸거든요. 양조가 QT 긴축을 잘하다가 돈을 또 다시 늘려버립니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돈 푸니까 증시가 또 올랐던 거고요. 다시 조금씩 이제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 뭐 점점 다시 이제 돈은 줄어들 거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뭐 결국 지중금은 그래서 크게 하락하고 있죠. 연준이 아니라 이제 재무부가 돈을 이제 국채 발행에 하다가 국채에다 돈이 좀 쓸려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준 한 737억 달러 정도 감소했고요. 이 TGA 결국 국채 발행 해서 늘은 현금이 한 1747억 정도 증가가 됐고 RRP도 한 668억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연준이 자본 잠식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건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한 22억 달러 정도가 지금 감소되고 있고요. 이제 263억 달러 정도가 연준의 총자산이 일단 감소가 됐습니다. 뭐 점점 자본 잠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는 연준의 자본 변동이 점점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투자는 장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죠. 자산 투자, 부채. 투자는 장기로 하고 부채는 단기잖아요. 얘네가 RRP로 많이 좀 조달하니까. 근데 이제 단기 금리는 단기든 장기든 금리가 급등했는데 조금 할인율에 의해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할인율이 짝꿍 먹잖아요. 단기 채권은. 그래서 이거는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치면은 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이 자산 가치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 떨어지고 얘는 이만큼 떨어지니까 그만큼은 자본에서 나머지 금액이 깎이겠죠. 그래서 자본이 깎인 금액이 이만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주 대비해서 한 22억 달러 정도 감소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는 영국 쪽, 영국이 아니라 이 ECB 유럽 쪽도 이제 좀 약간 자산 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QT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일본이었던 거예요. 일본이 QT가 되다가 오히려 막 증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가 엄청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쭉 가진 못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엔화를 봐도 그렇고 거의 끝 무렵입니다. 이제 이 친구들까지 이제 QE를 끝내는 순간 더 이상 글로벌에 돈이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러면 저는 시장은 좀 무너지지 않을까 싶고요. 정부 대비 GDP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도 유럽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일본은 뭐 더 심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뭐 정부 부채 대비해서 뭐 거의 뭐 한 200% 되거든요. 거의 뭐 지금 GDP 대비해서는 뭐 BOJ 자산이 뭐 거의 112% 정도 되고 정부 부채 대비해서도 지금 뭐 장난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좋지 않아 보인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 그러니까 BOJ가 돈을 뿌려줘서 증시가 유지됐던 건데 그 뿌려질 돈도 이제 슬슬 끝나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뭐 일단 뭐 차트는 아직까지는 그냥 뭐 크게는 움직임 없는데 뭐 일단 추세 자체는 이미 꺾여 보이고요.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도 200일까지 하회하면서 뭐 결국은 추세가 꺾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좀 빠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달러 인덱스나 뭐 달러 원이나 뭐 이런 건 이제 여기를 이제 저항선을 넘어버려야 되겠죠. 이 기준선이랑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구름대랑 좀 돌파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 WTI도 일단 여기 구름대를 좀 넘어놔야 뭐 상승 추세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금선물 같은 경우에 일단 추세 자체는 계속 하방으로 추세 자체는 뭐 나타납니다. 여기도 일단 기준선 구름대 정도 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국고채는 여기 200移동평균에서 좀 계속 횡보하고 있는 모양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좀 늦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시간 관계상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으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고요. 뭐 엘리어트 파동상 그러니까 A파만큼 C가 빠지면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9,193 정도 선물로 현물 같은 경우에는 한 8,960 정도 보여지고요. 그다음 뭐 선물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에 3,188 그다음 3,120 정도 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178까지도 빠질 수 있다. 좀 조심하시는 게 저는 뭐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뭐 결국 좋은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계속 좀 당부를 드리면서 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